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 변호사님과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 변호사님 이제 신반포교회 교인이시긴 하고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셨다고 그랬어요.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시아버님 목사님이시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합동 측 또 이런 정통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 직통 계시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안하고 그냥 권 변호사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이제 한번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변호사님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해서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쨌든 그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복귀해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이건 이제 틀린 거, 네, 틀린 틀렸다고 것이고. 인정합니다. 예. 예. 그런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계시라든지 또 자기 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누구라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또 뭐 개인적으로 체험이나 계시나 이런 걸 통해서 할지라도 이런 것을 제가 듣고 받았는데 그게 그래 정말 그렇게 될까? 어쨌든 나에게 그게 들려오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이제 기다려보고 성취되면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맞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왜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다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는 그런 저희 입장이고 아마 권 변호사님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뭐 조심하면 조심하게 됐고 그러나 또 그 예언이라는 거는 오랜 시간 그런 생각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강도나 그런 거는 분명히 제가 차이는 있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신문 지용길 목사입니다. 권성희 변호사님 우리 좋은 신문에서 여러 번 인터뷰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그 공백기가 있었는데 다시 변호사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우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몇 달 됐는데 다시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죠? 네네네, 계속 잘 지냈습니다. 예, 뭐 국내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큰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참 그 우리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처신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는데 비상계엄을 했을 때에 정말 국가의 어떤 질서를 경찰력으로 바로잡기 어려운 그런 전시라든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이를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고 내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 우리 권 변호사님 뭐 신변에는 어려움이 없었고 잘 지내셨던 거죠? 그럼요, 당연히. 당연히 예수님께서 저를 지키시는데. 그 변호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하던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뭐 이제 변호사님 말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그래서 바이든이 그 대통령 후보 사퇴를 했지만은 다시 돌아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난 뒤에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었고 지금 이제 바이든이 이제 돌아오지 않고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구였죠? 해리스. 해리스가 나와서 이제 트럼프한테 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패. 그래서 처음에는 해리스가 좀 그 바이든의 그런 좀 열세를 이렇게 역전시켜서
트럼프를 이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기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아, 그게 그 미국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좀 해리스를 지지하는 그 진보적인 신문에서 이제 해리스를 좀 띄웠는데 내내 트럼프가 우위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트럼프든 해리스든 요즘 바이든 대통령님 편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돌아오시지 못하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고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가 뭐 논란 가운데 지금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여간 그 사실 이제 저희 그 예수님 돌아오신다는 것도 2000년 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저한테 뭐 바이든을 사랑하신다, 바이든이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저는 이제 들었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바고. 계시로. 근데 이제 그 시련이 사실은 그렇게 몇 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여간 어쨌든 좀 그때 몇 달이 지났고 저도 이제 입장의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때처럼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뭐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또 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 많은 불가능한 일을 하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한나가 애를 낳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돌아오실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 하시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하실 수 있다. 이제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 권 변호사님과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 변호사님 이제 신반포 교회 교인이시긴 하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다고 그랬어요.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시아버님 목사님이시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합동 측 또 이런 정통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 직통 계시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안하고 그냥 권 변호사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이제 한번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변호사님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해서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쨌든 그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복귀해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이건 이제 틀린 거, 네, 틀렸다고 인정합니다. 그런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계시라든지 또 자기 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누구라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또 뭐 개인적으로 체험이나 계시나 이런 걸 통해서 할지라도 이런 것을 제가 듣고 받았는데 그게 그래 정말 그렇게 될까? 어쨌든 나에게 그게 들려오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이제 기다려보고 성취되면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맞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왜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다가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는 그런 저희 입장이고 아마 권 변호사님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뭐 조심하면 조심하게 됐고 그러나 또 그 예언이라는 거는 오랜 시간 그런 생각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강도나 그런 거는 분명히 제가 차이는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불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란 수괴로 이렇게 해서 지금 탄핵을 당했고 이제 구속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주 아니면 뭐 열흘 이 정도 같은데 그 변호사님이 보실 때 뭐 이렇게 만약에 어떤 뭐 계시나 이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먼저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률가시잖아요. 법률가시니까 지금 탄핵 심판 재판관들처럼 우리가 뭐 다 자료나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들려오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변호사님 보실 때 이 탄핵 심판이 인용돼서 그 파면을 당하게 될지 아니면은 뭐 또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기각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을 또 원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이 법률적으로 보는 차원에서든지 이제 뭘 먼저 말씀하시든지 한번 변호사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다시 또 나왔고 작년에 뭐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한 3번, 4번 이렇게 찍었는데 네. 결국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게 작년 5월 3일 날 제가 이제 그 4402라는 게시를 받았고 네. 그 게시를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의를 받들어라 이제 그렇게 했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MBC에 뭐 제보를 해가지고 이제 MBC에서 8시 뉴스에 저를 이제 일본 뉴스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구회자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연장선에서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 4402를 받고 그 검찰에 이제 직접 증거를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른 경로로 또 뭐 기자들에게 보내라 그런 말씀을 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MBC에 닿았는데 사실 MBC에 넣기 전에 먼저 그 신문 기자님한테 쭉 보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읽으신 기자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기사감이 좀 약하다 이제 그런 말 처음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MBC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인가 그 다음날 이제 제가 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어쨌든 뭐 그런 말씀 듣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43년째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예수님하고 어떤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그때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신문 기자님이 기사거리가 약하다는데요 하니까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꿈으로 그 계시를 하셨는데 네. 1초짜리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뻥 하고 끝났어요. 뻥 턱 하고 끝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볼링 공이 그 서 있는 볼링 핀에 맞아가지고 볼링 핀들 10개를 그대로 다 날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바가 철컥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꿈인데 1초짜리가 뭐냐면 볼링 공이 볼링 핀들을 뻥 쳐서 날리고 철컥 이거 1초 뻥 철컥 이게 그렇구나. 네, 그 꿈을 꿔서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봤을 때 그 기자가 틀렸고 내가 너한테 준 그 사사공의가 그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1년 반 전에 버린 책을 제가 이제 그걸 공적으로 재발하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대상이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랬을 때 이제 철컥 하는 건 이제 보통 이제 철창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볼링 공이라는 건 쇠공이잖아요. 쇠공이 네. 이제 조그만한 게 서 있는 핀들을 그냥 그대로 10개를 다 날리고 스트라이크 하나도 안 빼고 싹 다 날리고 철컥하니까 제 느낌에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소리가 딱 첫 번째 생각이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뭐냐면은 그 이제 5월이면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끝나고 이제 계속 지지율이 내려갔는데 뭐 그 하나도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대로 그냥 5년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구속되고 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지만 또 이제 아까 또 하나님은 뭐든지 다 가능하니까 뭐 그냥 기다려봐야 되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그날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 또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뭘 주셨냐면 아킬레스건을 주셨어요.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이제 아킬레스건은 뭐냐면은 치명적인 거잖아요. 아킬레스건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잃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연장으로 받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임기를 다 못 마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기간을 두고서 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그 3이라는 숫자를 주시는데 3을 못 채우는 꿈을 2-3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그 발레리나가 뭐 이렇게 그 제자리에 서가지고 뺑뺑 도는 거 있잖아요. 몇 바퀴씩. 그렇죠. 엄청 어려운 기술인데
그 두 바퀴를 돌고서는 퍽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3년을 못 간다는 소린가? 이제 저 혼자 이제 이렇게 조금 해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5월 21일 날 이제 검찰청에 출두를 했는데 5월 23일 날 정원이 TV에 나왔거든요. 근데 정원이 TV에 제가 말한 게 뭐냐면은 5월 12일인가 그때는 이제 뭐냐면은 윤신혜를 치더라고요. 윤신혜, 가수 윤신혜. 예. 그래서 윤신혜를 왜 치셨지? 그래서 이제 또 검색을 했어요. 예. 검색을 하니까 2022년에 윤신혜가 사라졌다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윤신혜가 사라졌다는 영화도 몰랐는데 검색을 하니까 윤신혜가 사라졌다고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윤신혜가 사라졌다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윤신혜가 제 머릿속에서 윤신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뭐야 윤신혜가 사라지나 보다 이제 그때 그런 게 계속 이제 그게 반복됐어요. 계엄이 12월 3일 날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몇 개월 전에. 그 이전에 몇 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한 뭐 5월, 6월, 7월 이렇게 했고. 그럼 한 5, 6개월 네네네. 5, 6개월 전에 네네네. 이제 그런 네. 계시라고 느끼는 그런 그렇죠.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런 게 윤석열 있고, 대통령에 대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 제보하면서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책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전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버린 책이라고 생각했지만 확인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주운 게 제 입장이 너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주워놓고 까맣게 읽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알게 됐고. 언론에서 이제 네. 최재형 목사니까 이제 네. 그런 이야기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최재형 목사님이 줬다는 것도 몰랐고 검색을 하니까 목사가 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줬다는 거를 알고 이제 그 목사님이 책 줬다는 것 때문에 뭐 책이라고 제가 이제 그건가 이제 찾아가서 확인해요. 보니까 그 책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세상 살다 별일이 다 했다. 버리고 예예예. 아크로비스타에서 버리고 간 그 책. 네네네네. 그랬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보하라고 했는데 보세요. 자. 그 목사님이 보통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예. 명품백을 선물한다든지.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목사님은 저도 목사님이시고 저는 예. 이제 예수님이 믿는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이나 성직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구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최재형 목사님이 돼 있고 1년 반 전에 있는 책을 갑자기 기자를 통해서 제보하라 하니까 이거 뭔가 이렇게 윤석열도 뭔가 나쁘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주 문제로 봤던 게 뭐냐면은 의료개혁 있죠. 의료개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4월 1일 날 그 국민 의료개혁관 국민 대담화를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환자의 불편함. 그러니까 사실 환자들은 뭐냐면은 즉시 치료를 안 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때 치료 안 해서 이렇게 신체에 아주 그냥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목숨이 간다 하는 사람의 그렇죠. 경우에 제때 치료하면 죽어버려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회복합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의료 개혁을 난데없이 2,000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이제 3,500명, 3,000명을 하다 갑자기 5,000명을 교육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사심이 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이걸 갑자기 왜냐 의사 뻥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은 그 실제로 그 기증받은 그 시신을 가지고 손으로 메스로 찢어가면서 그렇죠. 요게 신경이고 네. 요게 근육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2,000명을 추가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 다른 건 다 때려치우라도 이게 너무 좀 험악하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이 저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사실 상징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복될 때마다 어떤 느낌을 계속 많이 받았냐 하면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님이 좀 악업을 많이 쌓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의사들하고 또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반복되면서 예를 들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자기가 이제 뭐 건강이나 생명이 어떤 치명적인 상태가 됐을 때 이런 악업이 쌓여가지고 정말 제때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벌 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저 혼자.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더 받은 게 있는데 그 목사님 그 외에
5월 30일인가 31일 날에 이제 뭐냐면은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그 대통령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갑자기 갔어요 그때. 그렇지, 맞아. 근데 그날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의무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갔는데 세상에 그 신병 훈련 한 달도 못 끝나면서 2주 만에 군장을 잘못해가지고 땡볕에서 이걸 돌다가 하다가 죽은 사람이 네, 있어요. 맞아요. 나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 사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의 장례식 날 가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자꾸 내려가니까 나를 지켜달라는 거죠. 민주당은 자꾸 탄핵을 하고. 국민의힘 예,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예. 이제 아니 젊은 사람의 장례식인데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나를 지켜달라면서 내 욕 좀 먹겠습니다. 그래서 막 술을 돌리는 거예요. 술도 돌리고. 나 진짜 기절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준석 의원이 뭐라냐면은 가장 비싼 술 마셨습니다 이랬거든요. 저 그거 진짜 비싼 술이라고 생각해요. 그 계엄이.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5월 30일인가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6월 1일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님을 세상왕이라고 칭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세상왕이죠. 네, 세상왕인데 이 세상왕을 으깨버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게 예수님이 엄청 뭐가 많이 화가 나셨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가 뭐 삶에 못 미치는 그런 꿈을 자꾸 꾸니까 저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아보고 이제 그것만 한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아까 네. 그 윤신혜하고 그 어떤 발레리나가 이제 돌다가 세 바퀴 되기 전에 넘어지는 그 정도 나고 그다음에 우선 한 개 더 꾼 꿈이 있습니다. 그거는 6월 10일쯤에 제가 이제 꾼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옷이 있는데 이렇게 솔기가 이렇게 헤어져 있더라고요. 새 옷인데 그래서 아니 옷에 솔기가 왜 헤어지 이러니까 거기만 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솔기만. 새 옷인데 솔기가 어느 부분에 솔기가 헤어져 있는 거예요. 새 옷이니까 이 솔기가 찢어질 수가 없어.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솔기를 또 왜 주지? 또 검색을 했어요. 네. 목사님 제가 그때 왜 작년에 그 목사님 뵀을 때도 제가 모세도 제대로 몰랐다고요. 구약을 안 읽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솔기를 찾으니까 아하방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방 맞죠? 그러니까 무슨 전쟁에 나갔는데 그 갑옷을 입고 갔는데 그 이름 모르는 어떤 병사가 활을 쐈는데 그 갑옷 솔기 부분에 그 활, 그 그렇죠. 아하방 맞지 않아요? 다른 왕인가? 아방이 아니고 무시? 예. 다른 왕이에요? 누구 이제 그거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네. 다윗이 물맷돌 돌멩이잖아요. 예. 던지니까 예. 그 비어 있는 골리앗의 그 거기를 맞은 거기에 거예요? 맞아서 골리앗이 넘어진 거거든요. 그 아킬레스건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보면.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급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방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아방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찾은 저 성경 지금도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전쟁에 나갔던 어떤 왕이 거기에 이제 갑옷을 비어 입었는데 있는 요 거기에 솔기에 맞아서 활을 맞아가지고 이제 죽는 전쟁이 거잖아요.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게 이제 빨리 처치하러 못 간 채로 못 계속 가고. 싸우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솔기를 주시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또 저런 식으로 화살을 맞아갖고 그러니까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료 그거 대란하고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신체 그런 거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징이다 보니까 또 아까 왜 삶을 못 미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임기를 못 마치고 중간에 그만두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있었고요. 이게 뭐 해석이니까 뭐 질병이든 아니면 무슨 사건이든 아니면은 지금 탄핵해서 파면당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계속 이제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데 윤석열 또 뭐라냐면 뭐 선수는 뭐 전광판을 안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 11월 3일 날 저 그거 보고 저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놀랐다기보다 저는 첫 번째는 이렇게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래요. 좀 웃기더라고요. 탄핵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말이 맞죠? 안 되죠. 그건 전혀 말이 안 되죠. 맞죠. 네. 통치행위니까.
아니 계엄이 통치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대통령이 통치행위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반절만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통치행위지만은 네. 조건에 맞을 때 그게 통치행위가 그렇죠. 되는 것이고 조건에 네. 맞지 않으면은 그 네네네. 불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조건에 맞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어떤 것인가, 그 조건 상황에서 선포한 것이 이걸 말하지 않고 대통령 통치행위다, 정당하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하고 속이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종교적인 거하고 세속적인 거는 좀, 물론 이제 그 세속법이 종교에서 이제 나갔다고 그런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제 현대화는 그게 구분돼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님이 꼭 탄핵된다지 그거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게가 없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 주셨을까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그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왜 제가 맞아요. 바이든 그 얘기처럼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돌아오신다 그 얘기처럼 아까 아방은 분명히 아니고 아하시아 왕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방이 아니라 이제 그 솔기에 화살을 맞아서 죽은 아시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변호사님께서 우리나라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5, 6개월 전에 이렇게 계시적인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왔는데, 어쨌든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도 이제 느껴집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지금 이제 파면을 당할지 여부가 이제 남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엄 선포하고 이제 좀 구속은 좀 늦게 됐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사람들 만났는데 저한테 변호사님한테 되게 놀라서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이나 만난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계시받아가지고 물론 기다려봐봐요. 기다려봐야 아는데 아마 대통령 3년 못 채웠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저도 이제 목사님한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가 그런 얘기 하고 다녔고 이제 그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엄하고 이제 지금 와서 제가 보니까 이제 말로는 선수가 전광판 안 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쫓기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나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대왕고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과학적인 타당성도 없이 대통령이 산업 자원가에 그 장관하고 제대로 교감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 불쑥 그거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이분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조금 졸리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도 굉장히 압박을 이제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론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잘 풀리려 그러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그 국회는 뭐라 그러나 이렇게 여소야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당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자주 가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정책 그렇죠. 중에 그래야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너희가 말하는 거 이거를 내가 받자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국회 개원할 때인가 그때 이제 보통 대통령님이 가서 이제 연설을 한다는데 그거 그냥 제껴버리고 그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은 또 이전에 다른 대통령들도 여소야대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은 자기가 통치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설득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대통령 연설할 기회가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협조해달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해야지 계엄령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교육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4.19로 쫓겨난 것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교육을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초등학교때부터 이제 막 많이 배워가지고 대학생들이 너무 똑똑한 학생들인데 거기다가 그런 황당한 일을 하니까 결국은 뭐 쫓겨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냐면 그때부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봐서는 이제 사람들도 굉장히 지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적으로 민주 의식이 또 예. 보양되어 있고요.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교육이라는 전 진짜 너무 황당했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조금 악하면 자멸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예. 힘으로 어떤 폭력이죠. 맞아요. 이것으로서 예, 예. 할 수 있다고 예, 할 수 있지만은 예. 그게 과하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악은- 국민들의 저항에 예.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악은 그 이제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자멸한다. 예, 이제 예.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예.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네. 변호사님이 법률가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난다면 어떤 결론이 날지 한번 변호사님의 그 해석을 한번 듣고서 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거는 정말 아까 왜 그러니까 뭐 전시라든지 뭐 어떤 그런 대단한 사회적 혼란 상태에서 이제 뭐 일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건데 아니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는 사실은 저는 이제 8대 0으로 탄핵 결정이 난다고 보거든요.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진영을 나눠서 이제 너무 싸우고 있고, 근데 이제 뭐 그런 말을 해요. 저기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대 4로 해가지고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뭐 찬성 4, 반대 4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진영에 따라서 원래 이제 그 개혁적인 그 심판관들이 4명이고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4명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진영에 따라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4대 4가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4대 4로 찬반이 나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복귀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보수 측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사실 저도 너무 지금 심하게 진영이 나눠서 좀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하고 그 사람의 무게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지명해가지고 뭐 탄핵까지 가는데 사실 제대로 일하기 전에 초기에 그냥 어떤 뭐 한두 가지 실수 그것 때문에 이제 하다 보니까 예. 네가 좀 더 해봐라 이제 이런 것일 수도 그럴 있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무게가 다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다음에 이제 한 나라의 리더라는 거는 뭐 세계 눈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의 눈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랬을 때 이제 그 과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 아무리 지위로서 아무리 조금 진영에, 보수나 개혁진보나 예.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성향이 있을지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에 의해서 하지 않나 이제 저는 법에 대해서 그런 될 수밖에 생각을 없다. 하고요. 그러나 뭐 최종적인 거는 이제 뭐 나와봐야죠.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그래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뵈서 지난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국내의 그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법률가로서의 보시는 그런 관점 이야기도 해주셨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약간 두서가 없었던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